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후반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악재가 계속해서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거는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위메이드가 정정 공시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이걸 두고서 이제 말들은 많습니다. 뭐 이게 잘된 일이다, 또는 안 된 일이다, 뭐 등등을 통해서 일단은 뭐 어제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악재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 또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을 없앤 것이다 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포켓몬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스티커를 모으려는 사람들이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뭐 오픈런, 뭐 그냥 막 그 가게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C 삼립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호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게 과연 정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이네요. 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았어요. 뭐 봄이 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은데요,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이야기도 풀 죽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장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거고요.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재료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느낌도 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일단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었던 그런 증시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장 마감 시점까지 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되겠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1.2%, 나스닥도 플러스 1.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 각도를 보게 되면은요, 하락에서, 즉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장 마감 때까지 이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든지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이유로는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6일 만기 도래한 달러채 이자를 갚았다. 자, 이 소식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달러화로 국채 이자를 갚았다. 달러화로 갚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계속 걱정했었던 것이 뭐 루블화로 갚으면 어떡하냐, 루블화로 갚으면 실질적인 디폴트 아니냐, 뭐 등등의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지금 러시아가 그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갚았다. 자, 그러면 러시아 내에 달러가 부족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조만간 전쟁을 뭐 끝내든 휴전을 하든 뭐 등등을 통해서 뭐 규제를 풀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들은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 달러화에 대한 그 부채 그 상환이 이제 러시아 디폴트와는 이제 멀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달여 정도는 끄떡없다, 또는 그 이상도 끄떡없다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번 달 끝나기 전까지 갚아야 될 이자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네,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동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자, 미국의 경제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00명 감소해서 21만 4,000명.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었다. 예상치가 2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미국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와이도 네, 마스크를 벗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뭐 확진자가 없진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운 지수가 27.4로 전월 16에서 크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15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즉 예상치가 15면은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서 경제지표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좋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오히려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굉장히 빠르게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뭐 시장에 돈이 계속 많아진다. 근데 그걸 통해서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러시아 상황에 따른 어떤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좋은 펀더멘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개선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악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요. 유가가 이번에 조금 올랐잖아요. 조금 올랐는데도 시장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좀 식상해졌다, 익숙해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금리 인상의 속도 보시면은요, 12월까지 기준금리를 2에서 2.5% 이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60%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번 더 올릴 것이다. 인데, 이 정도 속도는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형태의 느낌. 왜냐면 이제 양적 긴축도 있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모두 다 올리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기대치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들, 즉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약간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된다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 그 부분이 나오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물량이거나 아니면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가 밑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베팅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기에 너무 올라간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변동성과 여러분들이 뭔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만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원래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감안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저점에서 변동성 이용해서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 가지셔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변동성 너무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나 너무 단기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주의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봄 기운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코인을 팔아서 번 돈을 증명하라. 뭐 이거는 사실 뭐 별 희한한 얘기긴 한데, 자, 위메이드가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정 공시가 나온 이유가 뭐냐? 자, 위메이드가 지난해 매출의 40%를 차지했었던 가상자산 위믹스죠. 이 위믹스의 매각 대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에 팔아서 생긴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회계법인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지난해에 이제 매출, 이 매출이 크게 뛰었었잖아요. 크게 뛰었었는데, 이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올랐었죠. 근데 이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가상자산 위믹스의 매각대금 때문이었다. 즉 본업이 아니라 이 코인을 팔아서 번 돈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한 것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 위믹스 매각 자금을 매출이나 이런 걸로 잡지 말고 일단은 빼놔, 선수 자금으로 빼자, 이렇게 선수 수익으로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이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의 40%니까 이거 떼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일단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자, 지금 3월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감사인이 위믹스 매각 대금을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정정 공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은 그 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딱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뭐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매출이 줄었어요 라고 이제 정정 공시를 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돈 자체가 어디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게임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 본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상장사의 가상자산 발행, 그 다음에 매각 문제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발행하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 중인 기업이나 최근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이 모두가 이 재무제표 이슈로 잡힐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매출로 잡아서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상장사가 원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코인을 발행해버렸어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받아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회계 담당자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 여기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가 딱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이게 무형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도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대신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만 손실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사례도 없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다라는 평가들을 일단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 전환 아니냐, 그쵸?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악재에 대한 부분을 정통적으로 받아들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꺼릴 것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그 부분, 즉 코인을 발행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그 정립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 거지,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 해석할 건 없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 현재
그 시가총액이 약 3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 그다음에 이제 위믹스 거 빼니까 네, 지금 매출도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매출도 지금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줄어서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조금 네, 기업의 어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게 기업의 주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1년 동안 10배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10조 원까지 그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죠. 이게 가장 높았을 때 한 4, 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약간 고평가가 아니겠나라는 형태의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은 뭐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이 고평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에 너무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확실히 부담되고 있다.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위메이드 이 정정 공시가 나온 부분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진 거냐 이렇게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돼서 뭔가 이제 상황적인 부분 잡히게 된다라면 이 공시만으로 시장에 이제 뭐 위메이드에게 악재가 된다라는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뭔가 이제 법제화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큰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된 듯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가랏 피카츄. 네. SPC 삼립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뭔가 특정한 상황, 즉 장난감이 많이 팔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빵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알아내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뭐 TV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뉴스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뭐 마케팅이었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확실하다 보시면 되겠죠. SPC 삼립이 지난 1월 20일 69,000원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95,200원에 즉 40% 넘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포켓몬빵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1998년부터 2006년도까지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빵 저는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포켓몬빵 생산에 다시 돌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출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16년 만에 포켓몬빵의 부활을 알렸다.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포켓몬빵의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배송 차량을 대기한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네,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빵 사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하고, 출시 20일 만에 무려 450만 개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실적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편의점 앞에 가시면 이렇게 포켓몬빵 없어요. 돌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언제 들어오니까 그때 와서 사라. 뭐 몇 개 들어온다. 요즘엔 발주도 안 된다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제품이 잘 팔려서 그런 건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 인기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증권사연구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 다양한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종합식품업체로서의 양적 기반을 갖춘 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고급 제품 비중을 늘리고 두 번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너무 좋은 얘기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포켓몬빵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일단은 뭐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원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쨌든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포켓몬빵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애매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기간 이슈 또는 인기를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그 터닝메카드라고 아시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손오공의 회사였는데
터닝맥 카드의 인기가 아주 엄청났죠. 그때도 뭐 엄마 아빠들이 줄 서가지고 그거 사고 뭐 그거 있어야지만 애들이 뭐 놀아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오공의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었어요. 그 인기가 한 2년 갔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그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오공 주가가 2배 정도 뛰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매출도 크게 올라갔었고요. 실제로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 갈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열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이 포켓몬빵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얻기 위한다. 뭐 빵은 버리고 스티커는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팬덤을 좀 형성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포켓몬빵 때문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의 어떤 본질이나 또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주가 상승은 단기적 해프닝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포켓몬빵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2배까지 아니죠. 한, 2분의 1 정도, 50% 정도 더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지금은 워낙,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라면,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생각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호재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켓몬 빵으로 삼립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이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정정 공시를 내서 매출이 뚝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크게 문제 낼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위믹스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위메이드의 가격이 그래서 적정 주가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매출이 아무리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총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니냐라는 식의 느낌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포켓몬빵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삼립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글쎄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길게 간다거나 또는 규모가 커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도 좋고 기업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시겠습니다만 포켓몬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일이 다 있네요. 그죠? 스티커를 사려고 빵을 버리고 스티커를 취한다. 야, 그거는 진짜 재벌놀인가요?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릴 만점이라는 고성장 업종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스릴도 없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급등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고점에서 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밖에 구경할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험하니까 다루지 말라, 그렇게 판단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변동성 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아침에 또 많이 떠서 시작하면은 좀 주의하시고요. 또 많이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상승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는지 수급 동향 체크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주말 같은 때는 오후 늦지막히 매매를 한다는 것, 그것을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